안녕하세요. 전쟁으로 부른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로마 파르티아 전쟁에서 도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도금이라는 것은 표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굉장히 얇은 층을 그 위에 덧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흔히 금속 표면에 또 다른 금속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파르티아에서 바로 이 도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는 접시는 은접시 위에 도금을 한 그런 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실은 문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도금이 나타난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파르티아의 도금 기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불을 이용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불을 이용해서 도금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양들을 망치로 두드린 다음에 그 위에 금박을 입힌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파르티아에서 이용했던 도금 기술은 쉽게 말하면 물건 위에 금판을 놓고 그걸 불로 가열을 합니다. 그리고 망치로 그걸 막 두드려요. 그런 다음에 금이 그 부분에 스며들도록 했던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파르티아에서는 또 다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바로 금박을 하려는 물건에다가 전기를 흘리는 겁니다. 그래서 금박을 하려는 물건에다가 실제로 그 물건을 물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물에다가 전류를 잠깐 흘려서 실제로는 금이 전류를 통해서 물건에 옮겨 붙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이 기술을 파르티아의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실제로 파르티아에서 이 두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못했던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고 굉장히 정교한 금박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파르티아 배터리는 쉽게 말하면 큰 도자기 안에 식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산을 집어넣고 주변에 구리로 싼 철심을 가져다 놓습니다. 이런 것들을 서로 결합시키면 전력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그 전력의 전압이 굉장히 큰 건 아니고요. 실제로 이런 전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실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금을 옮기고 실제로 금박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됐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도금 기술과 더불어서 파르티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우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달리는 말에서 활을 쏘는 기술은 굉장히 난이한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의 무용총이나 또는 수렵도 이런 그림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달리는 말에서 사람이 말을 타고 뒤를 돌아서 활을 쏘는 그런 어떤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. 흔히 파르티아의 활쏘기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. 이런 기술들은 안장이나 또는 우리가 등자라고 불리는 그런 도구가 없다면 굉장히 어렵고 또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안장이나 등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중국에서 발달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마 기술과 안장, 등자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같이 결합하면서 실제로는 파르티아는 로마와의 그런 어떤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특히 파르티아 로마 전투 사이에서 카르레라고 불리는 전투에서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전투라고 불릴 만큼 파르티아가 대승을 거두었었는데요. 이렇게 파르티아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로마는 점점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. 반면 파르티아는 로마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이후에 그 지역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의 등장으로 인해 점점 더 몰락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르티아의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